수소연료 전지차의 등장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친환경적이며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수소연료 전지차.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은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거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소 충전을 하면 하면 몇 킬로 정도로 주행할 건가요? 600km 정도. 환경과 인류를 위한 생명의 에너지 수소. 가장 친환경적인 효과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수소 에너지입니다. 수소 특화 탐지를 조성하고 운행 시 대기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며 부산물로 물을 배출하는 수소연료 전지차.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차는 친환경 차로도 불립니다. 나아가 수소연료 전지는 승용차에 국한되지 않고 버스나 기차 등 대형 교통수단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드론, 자전거 등 다양한 운송수단에 응용되어 점차 미래 산업의 키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미래, 수소에서 답을 찾다. 이른 아침부터 창원시청 앞으로 모이는 차량들. 모두 파란색 번호판을 단 수소연료 전지차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수소차 카프레이드를 위해 개인 일정들을 미룬 채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이들은 서울과 경기, 울산, 창원의 수소차 동호회 회원들로 모두 수소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운전자들입니다. 저 문 앞 바로 보시면 돼요. 네, 창원시에서 넥소 퍼레이드 행사가 있다 그래서 넥소 동호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시청하고 같이 그냥 몇 번씩 동선을 확인하고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위해 경찰도 합류했습니다. 전화기라든지 절대 보지 마세요. 갈수록 뜨거워지는 취재 열기. 수소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카메라에 담깁니다. 드디어 출발. 길게 이어진 수소연료 전지차 대열이 행사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서울과 번갈아가며 짝수 해마다 열리는 매회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부산 국제모터쇼. 포드, BMW, 벤츠, 아우디 등이 참가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시회입니다. 올해는 혁신을 넘다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 아래 글로벌 명품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여 첨단의 기술과 기능, 디자인을 뽐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 차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소.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개발 양산한 현대자동차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냥 컨셉카였는데 이제 실제로 양산 모델이 나오고 특히나 평창올림픽에서 고객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체험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이 높아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수소차의 구동 시스템은 전기차와 비슷합니다. 다만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성하고 배출가스 대신 물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또 수소차는 전기차의 충전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일반 주유처럼 수소를 주입하면 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5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가 아이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앞으로 살아갈 환경이 좋아지는데 수소차가 아무래도 휘발유나 뭐 디젤차보다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편입니다. 무공해이면서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쉽게 고갈되지 않는 공유 에너지원 수소. 그 수소를 활용한 수소연료 전지차는 이제 전기차와 함께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패권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수소연료 전지차는 내연기관 자동차 100년 천하를 깨고 미래 첨단 자동차 시장의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 화석연료와의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오늘, 수소와 자동차의 만남은 풍요로운 인류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가솔린차와 디젤차의 명성에 의지하며 기존 시장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브랜드의 자동차 회사들. 그들도 이제는 미래 첨단 자동차인 수소차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소 연료로 전기를 발생시켜 달리는 수소 연료 전지차. 충전된 수소를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학 반응시켜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달립니다. 고유의 연료 전지 스택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천연가스나 가솔린, 에탄올 등에서 수소를 얻고 있지만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무궁무진한 청정 자원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네, 지금 이 풍선 안에는 PM10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PM10하고 PM2.5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1g의 PM10과 4g의 PM2.5를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WHO에서 권장하는 양의 5만 배, 그 다음에 각각 36,000배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 그러면 36,500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정한 지역에서 사신다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마시는 양이 이 안에 들어가셔서 하루 마시는 양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1분도 들어가 있기 싫죠. 수소차의 공기 청정 기능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오염된 공기가 달리는 수소차를 통과하고 나면 물, 즉 수증기가 포함된 맑은 공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수증기가 많죠? 이게 수소 연료전지가 순수한 물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고요. 깨끗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다시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공기라고 생각됩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 100만 대가 운행할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를 210만 톤까지 줄일 수 있고 30년생 소나무 3억 2천만 그루를 심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인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입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가이드 투어, 테마 시승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데요. 단순한 이동 수단과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와 대여의 대상으로 그 가치가 변하고 있는 자동차의 새로운 모습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승 코스 중에는 수소차도 있습니다. 오늘 고객님께서 시승하실 넥소의 스마트키와 오늘 고객님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고객님 제가 도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네, 도어 닫겠습니다. 누르시고 네, 천천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왼쪽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시승 체험 때는 스텝 한 명이 동승합니다. 이 지도는 그럼 어떤 지도예요? 지금 GPS 기능으로 무슨 위성 지도를 다운받나요? 자동차 전후 좌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마치 하늘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중에는 수소차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넥소의 친환경적인 요소가 마음에 들어 직접 시승센터로 확인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조용하다. 아무래도 엔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셨던 엔진 오일을 교환하실 필요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세금을 내게 되면 자동차 배기량별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이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13만 원 정도 자동차 세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 사양의 경우 수소차 한 대의 가격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도움을 받으면 실제로는 50%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형철 씨. 수소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친환경적인 면이 마음에 들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국제 정세나 경제, 사회 변화에 민감해지고 새로운 문물이나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외근이나 지방 출장을 갈 때면 언제나 수소차와 함께 움직입니다. 아직은 흔하지 않은 수소차. 남들보다 먼저 타고 있어 겪게 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수소차가 환경이 일단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백화점에 주차장에 가고 아내가 이제 쇼핑을 하는데 덥잖아요. 제가 거기서 시동을 켜고 시원하게 앉아 있는데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와서 그래요. 아저씨 시동 끄세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했어. 아저씨 이거 수소차예요 이랬더니 아 그럼 더 켜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수소차가 공기를 맑게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편리성 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좀 이렇게 사는데 조금 주저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주저할 이유가 되죠. 내가 처음 LPG 차량을 구입했을 때 이 기분이었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전소는 찾아다녔던 그런 추억이 있죠. 충전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그 충전 거리수를 못 맞추면 결국은 차가 이제 정말 무용지물이고요. 서울 경기권에 있어서 보면 더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충전소가 지금 5시에 문을 닫아요. 아 그래요? 그 5시에 문을 닫으면 결국은 일반 사람들은 이걸 타기가 어렵다는 거야. 어떻게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충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박형철 대표는 아직 충전 시설이 부족한 수소차를 왜 타는 걸까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내가 사는 세상이나 내 후손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 조금 좋아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경제 분야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은 2014년 4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수소 사회로의 진입을 못 박았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수소 충전소를 150개소로 늘리고 수소차 4만 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 7월에 오픈한 세이소미루 수소정보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소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 종합적인 학습시설입니다. 탁 트인 전시 부스를 돌아보며 수소에너지의 발전 가능성이나 수소에너지 생성의 기본 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과학책에서만 배웠던 수소와 산소의 결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결합의 결과로 나오는 부산물이 물뿐임을 체험합니다. 또 실제 수소에너지가 적용되어 움직이는 물체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정보관의 도우미와 함께 수소 발전 장치를 체험하거나 퀴즈를 풀면서 미래 수소 사회를 상상해 봅니다. 水素ミルは目に見えない水素のことを見て触って体験しながら楽しく学べる総合的な学習施設です。 최근에는 수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서 성인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정보관을 찾은 사람들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하면서 수소 에너지에 대해 학습하고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작년 한 해 동안 정보관을 찾은 성인의 수는 약 15,000명에 달합니다. 토요타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곳 미라이 전시장. 일본어로 미래라는 뜻의 미라이는 전면부 하단이 강조된 독특한 디자인으로 마치 컨셉트카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직은 수소차가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인지 대시보드에는 주행 상황과 동력 공급 과정이 동승자들에게까지 다 보여집니다. こちらの未来はエンジンの搭載がございませんので、こちらはモータールームと呼んでおります。では実際に電源をつけてみます。こちらエンジンがないととても静かで心臓もございません。また内装もとても高級感のある作りでございます。まずこちらが DC コンセントです。未来で発電した電気を外に出すことができるコンセントでございます。また未来はエンジンの搭載がございませんので、マフラーの搭載もございません。主に企業様が来られます。1日にだいたい20人前後多くご来館されます。また一般の方、中には環境に注目されていたり、お子様も多く来られています。 일본은 2011년 동일본 지진 이후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친환경 의식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평범한 주부인 모토스키 케이코 씨의 일상생활만 봐도 친환경 의식이 깊게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가기 위해 그녀가 지금 타는 차는 차세대 친환경차 미라이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수소차를 타기로 결정했을까요? モーターショーを主人と見に行きまして、それで、最後の車にしようということで、決めました。 2017년 기준 일본 GDP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 중에는 절약 정신이 투철하죠. 외형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음식도 남기기보다는 부족한 듯이 준비합니다. 오늘도 장바구니에 넉넉한 공간을 남기면서 검소하고 알뜰하게 장을 보는 주부 케이코 씨. 그런 그녀가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수소차를 마련한 것은 후대에 보다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燃料が水素で排出が水だけということで環境に優しいっていうことなので乗っているだけで環境の保護に寄与できている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미라이 전시장에서는 수소차 시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차를 구매하면 10년 이상씩 타는 일본 문화에서 구매 전 시승 기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승 기회를 통해 승차감, 연비, 디자인, 부가 기능 등을 꼼꼼하게 직접 확인합니다. 비싼 구입 비용과 턱없이 부족한 수소 충전소 때문에 아직 수소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적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 미라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井ノ口さん、ご自分の車水素車なんですか？私の車はまだガソリン車ですね。じゃあ乗り換えの時期が来たらそこはぜひでも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ね。その頃には水素ステーションももっと今よりは増えてると思いますので、あと2、3年経つと2020年で180箇所ですから、結構増えるそうなので。だいぶ、電力電気自動車にとっては便利な世の中に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けど。 이번에는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제작진은 수소차를 쫓아 슈투트가르트와 베를린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독일이 세계대전의 패전국에서 지금의 경제 기적을 이룩한 데에는 자동차 산업이 큰 몫을 했습니다. 독일은 세계 최초 휘발유 자동차와 디젤 엔진을 탄생시키며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베를린 대성당과 옛 국립박물관이 있는 루스트 정원입니다. 구 박물관에는 전쟁 기간 동안 유럽과 전 세계에서 수집한 고고학적 예술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기동력을 위해 발달했던 전차 산업은 독일의 자동차 산업으로 이어졌고 많은 군수 공장들은 중공업과 자동차 공장으로 바뀌어 독일을 자동차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를린에서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녹지 환경이 풍부한 도시 포츠담. 오늘은 그 포츠담시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포츠담시의 첫 번째 수소 충전기가 설치되는 날입니다. 포츠담시의 첫 번째 수소 충전기는 독일의 50번째 수소 충전기입니다. 수소 충전소의 여러 관계자들과 포츠담 지역의 기관장들이 충전소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많은 언론 기관들도 취재를 위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의 수소차들도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동차 종주국에서 만나는 수소차와 수소 충전기, 전통과 첨단 기술의 콜라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어 친환경 도심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차.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끈 차는 세계 최초로 양산된 수소차이자 현재 단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현대자동차의 넥소입니다. 드디어 포츠담 시장의 축사가 시작됐습니다. Sehr geehrte Frau Ministerin Schneider, Frau Melior, ich kürze das mal ab, meine sehr verehrten Damen und Herren. Sie können sich vorstellen, dass ich
sehr erleichtert bin darüber, dass heute hier diese Wasserstofftankstelle und wir in der Landeshauptstadt Potsdam haben dem Klimaschutz einen großen Stellenwert beigemessen und sind dabei. 지금 보이는 곳은 수소를 담아놓는 수소 탱크입니다. 이곳 포츠담 충전소에는 세계적인 가스회사 린데의 새로운 수소 충전 설비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제부터 포츠담 수소 충전소에서는 하루 40여 대의 수소 연료 전지차에 수소 연료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포츠담 수소 충전소에서는 승용차는 물론 버스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운전자의 셀프 충전도 가능합니다. 셀프 충전은 수소 충전소 보급 확산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수소 충전소 운영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Für uns ist das von großer Bedeutung und ich bin auch sehr glücklich, dass wir die 50. Wasserstofftankstelle in Brandenburg haben. Warum ist es von großer Bedeutung? Deutschland hat sich vorgenommen, den Verkehrsbereich umzustellen auf CO2-arme, CO2-freie Energien. Und das ist eine Technologie, die dazu beitragen kann. Unser Zukunftsplan ist, dass wir in den nächsten Jahren mehr alternative Antriebe bekommen oder besser gesagt mehr weggehen von den CO2-abhängigen Antrieben. Wir wollen das machen natürlich mit Elektromobilität. Das heißt jetzt nicht, dass jedes Auto elektrisch fährt, aber wir haben ja einen großen Part in der Elektromobilität. Das sind unsere Bahnen, Züge, die Straßenbahnen. Da geht es darum, dass man dann diese Straßenbahnen auch verstärkt mit grünem Strom fährt. Das heißt, dass wir dort Möglichkeiten der Windenergieerzeugung, der Solarenergieerzeugung auch nutzen. Und das Zweite ist aber wirklich auch alternative Antriebe, also batterieelektrisch getriebene Fahrzeuge oder eben Wasserstoffantriebe. 포츠담 수소 충전소의 운영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와 글로벌 가스회사 린데 등이 속해 있는 H2 모빌리티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Wir sind heute hier bei der Eröffnung der 50. Wasserstofftankstelle in Deutschland. Aber dieses Netz muss natürlich noch weiter ausgebaut werden, damit die Kunden sagen, ich kann jetzt überall da, wo ich muss, auch tanken. Das Zweite sind die Kosten der Brennstoffzelle und des Fahrzeugs, die wir noch weiter nach unten bringen müssen, und zwar durch verschiedene Maßnahmen, durch technologische Verbesserungen, aber natürlich auch durch höhere Stückzahlen. 현재까지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 수소차의 입지는 전기차에 비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가 새로운 수소차 모델 출시를 예고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12월 메르세데스 벤츠의 양산형 수소연료 전지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Daimler hat eine Antriebsstrategie aufgestellt, die alle heute notwendigen Parameter adressiert, wie Verbrauchsreduzierung und Emissionsreduzierung. Und wir glauben, dass wir mit 3 verschiedenen Antriebstechnologien weiter voranschreiten müssen. Wir werden die verbrennungsmotorischen Antriebe, die heute ja schon Hochtechnologie sind, noch weiterentwickeln im Sinne von Verbrauchsreduzierung und Emissionsreduzierung. Wir haben bereits Hybridfahrzeuge in großer Zahl im Markt und wir werden Zero-Emission-Fahrzeuge mit Batterie und Brennstoffzelle in den Markt bringen. Denn wir glauben, beide Technologien sind erforderlich, um die verschiedenen Kundenbedürfnisse und Produkte bedienen zu können. Wenn immer ein hoher täglicher Energiedurchsatz erforderlich ist, dann bietet sich die Brennstoffzelle an. Wenn Sie täglich kürzere Strecken haben, etwa morgens zur Arbeit, abends zurück, dann kann die Batterie eine Lösung sein.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메르세데스벤츠 3파전이 된 수소차 경쟁. 세 회사는 미래 수소차 시장에 패권을 주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독일 내 수소차 신규 등록 수는 약 400대. 독일에서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 수는 52개입니다. 당분간 메르세데스 벤츠의 수소차는 개인 판매보다 리스 모델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가격대가 아직 너무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오는 2025년까지 수소연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400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독일의 수소 충전소는 기존의 주유소에 수소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복합 충전소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독일의 수소 충전소는 대부분 도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H2 모빌리티는 독일 내 수소 충전소 보급 확산을 위한 민간 출자 회사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산업용 가스회사, 다국적 정유회사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속해 있습니다. Unser Ziel ist, die erste flächendeckende Infrastruktur mit 100 Tankstellen in Deutschland herzustellen. Heute haben wir 50 Tankstellen in Betrieb und bis Ende des Jahres werden es über 70 sein und Ende nächsten Jahres werden wir dann die ersten 100 komplettiert haben. Stand heute, September 2018, sind in Deutschland 400 Wasserstofffahrzeuge ungefähr auf der Straße. Dahinter stehen allerdings deutlich mehr Fahrer, weil einige Fahrzeuge in Unternehmensflotten eingesetzt werden und von mehreren Personen genutzt werden. Und allein bis Ende des Jahres werden ungefähr 200 Fahrzeuge von Hyundai aus Korea dazukommen. Das erste Schiff aus Korea mit Nexus ist gerade angekommen, Ende August, und wird jetzt langsam ausgeliefert an die Kunden. 2017년 말 기준 일본 전역의 수소차 충전소는 10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1월 말 기준 일본 내 수소차 보급 대수도 2,400대에 그쳤죠. 그러나 민관 11곳이 합쳐 수소 충전소 건설 지원을 맡을 일본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 유한 책임 회사 제이하임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수소 충전소를 150개로 늘리고 승용차 한 대당 2천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고 수소연료 전지차 총 4만 대를 운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H2 모빌리티가 독일 내 수소 충전소를 책임졌다면 제이하임은 일본 내 수소 충전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물론 운영을 주 업무로 하며 수소연료 전지차의 이용 확대, 수소 충전소 사업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大きく3つあると思います。1つは、ステーションをなるべく戦略的に配置をして、その水素 FCV の需要を最大化するということ。それから2つ目はインフラ事業者の投資促進の意欲をかきたてるために初期投資であるとか運営のコストを下げるということ。3つ目がユーザーの観点からお客様の観点からユーザー利便性を向上させるとそういったことがあります。 2018년 3월 운행을 시작한 일본의 수소버스 토요타의 소라. 친환경일 뿐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여 승객들은 버스 안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도쿄 시내 버스에는 전기차가 많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100대 이상의 수소버스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소버스 한 대는 중형 디젤차 40대가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満タンでだいたい200キロ走れるんで、今うちの営業距離が80キロから90キロの路線走ってるんで、1日は十分走れる距離になってます。そうですね、やっぱり一番大きく聞かれるのが静かだというのが一番大きい声ですね。あとショックがないということと、あと車の幅が広いということで、あと乗り心地がいいというふうに随分好評を得ています。 소라는 승용차 미라이의 개발 방식을 버스에 활용한 것으로 디자인도 미라이만큼 독특합니다. 고압 수소 탱크와 연료 전지를 실은 버스의 무게는 총 16톤. 승객은 최대 79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소버스 소라는 연료 전지의 용량이 커서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수소 충전소의 설치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 도심에 위치한 충전소가 많으므로 노선버스의 수소 충전이 어렵지 않습니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60만의 상공업 중심 도시 슈투트가르트. 벤츠 박물관, 포르쉐 박물관, 모터월드가 있어 자동차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60여 대의 수소버스가 상용화되어 도심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배기가스의 주범으로 불리던 버스가 공기청정의 주역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출력 문제의 한계로 대형 차량을 전기차로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대형 차량에 더 적합합니다. 독일은 도심의 기존 주유소에 수소 충전기가 추가 설치되는 방식이므로 노선 버스의 충전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Der Grund ist, dass wir wirklich an den emissionsfreien Betrieb glauben, auch als Lebensqualität und als Aufgabe eines kommunalen Verkehrsbetriebes. Und wir möchten weitermachen. Wir kriegen in 2 Jahren Gelenkzüge mit Wasserstoff. Wir werden jetzt eine eigene Tankstelle auf dem Betriebshof aufbauen. Und deshalb betreiben wir die Fahrzeuge so lange weiter, weil sie müssen ja auch die Werkstatt, das Fahrpersonal alle in dieser Technologie halten. Und das ist die Motivation. Die Motivation ist ein möglichst ökonomischer, aber auch ökologischer ÖPNV in der Stadt Stuttgart. Also der große Vorteil ist die Emissionsfreiheit. Wir kriegen alle Probleme quasi damit gelöst. Wir haben geringe Folgekosten im Fahrpersonal und wir fahren emissionsfrei, auch bezüglich Lärm, weil das Thema Lärm wird noch absolut unterschätzt aktuell. 수소 연료 전지차 한 대가 운행하면 성인 1.5명이 마시는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소 버스가 도심을 운행하면 공기 정화 효과가 훨씬 더 크겠죠. 현재 수소 연료 전지차는 버스, 트럭, 기차 등 대형 교통수단 쪽에서 상용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Ja, wenn man dann in so einen Bus reingeht, das sind Niederflurbusse, alles ist eben, hier sind die Fahrgastsitze, hier sehen Sie den Bereich für Rollstühle und Behinderte. Also im Fahrzeug sieht man als einen Unterschied diesen Monitor, wo der Fahrgast erklärt bekommt, was ist besonders an diesem Fahrzeug. Da sieht man, wie vollgeladen ist die Batterie, wo wird gerade Strom erzeugt, wo geht der Wasserstoff hin. Das ist der einzige Unterschied in diesem Fahrzeug zu einem konventionellen Dieselbus. 분지 지형이라 스모그에 취약한 슈투트가르트는 2019년부터 경유차 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형 교통수단인 기차. 프랑스 철도회사 알스톰은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 11월 16일 세계 최초로 수소 열차를 운행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푸른색의 이 수소 열차는 하노버 근교 지역을 달리는 14편의 열차 중 2편이고 향후 2021년까지는 모두 수소 열차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수소 열차는 최고 시속 140km에 주행거리는 1000km로 디젤 열차와 동일합니다. 수소 열차의 가격은 기존 열차보다 10에서 20%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알스톰은 10년 정도면 이 가격 차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은 철도의 약 40%가 전동화되지 않은 디젤 열차입니다. 이를 모두 수소 열차로 교체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45% 줄일 수 있습니다. 알스톰이 수소 열차 개발에 착수한 것은 2014년. 불과 4년 만에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Also tatsächlich, ich bin sehr stolz, Ihnen zu sagen, dass in 10 Tagen die beiden Vorserienzüge, die wir gebaut haben, in den normalen Fahrgastbetrieb gehen. Das heißt, der Zug hat vor wenigen Wochen seine offizielle Zulassung des dafür zuständigen Amtes bekommen, des Eisenbahnbundesamtes. Das heißt, der Zug wird ab dem 16. September 2018 in den normalen Fahrgastbetrieb gehen wird, fahren wir ein normales Fahrzeug. Das heißt, Fahrgäste, die ein normales Ticket haben, stehen am Bahnsteig und es kommt kein Dieselzug, sondern ein Wasserstoffzug. Das macht uns schon sehr stolz, weil wir sind weltweit die Ersten, die diesen Conradia Eland bei Alstom gebaut haben und eben kein Versuchsfahrzeug, sondern ein Zug, der wirklich im Einsatz sein wird für den Kunden. Vorher haben wir natürlich viele 10.000 Kilometer Testfahrten gemacht, sodass wir sehr sicher sind, dass alles funktionieren wird. Gerade das Zusammenspiel mit der Brennstoffzelle, wo der Wasserstoff in Energie wieder umgewandelt wird und der Batterie, die Energie zum Beispiel beim Bremsen speichert, dieses Zusammenspiel optimal aufeinander abzustimmen, da haben unsere Ingenieure sehr lange dran gesessen und da bin ich auch stolz, wie gut das geklappt hat. Das haben wir bei den Testfahrten bisher erfolgreich optimiert, sodass wir ihn jetzt mit Fahrgästen zum Einsatz bringen. Und das macht mich schon sehr stolz. 2014년에 설립된 클레버 셔틀은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체로 환경 친화적인 차량을 제공하는 카헤일링 전문 업체입니다. 차량 공유 시스템인 카헤일링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카풀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용은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데다가 주유와 주차, 보험 등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IT에 익숙한 젊은 층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클레버 셔틀은 현재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뮌헨 등 5개의 도시에서 65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Also wir werden bald 300 Fahrzeuge haben, davon ungefähr 150 batterieelektrische, 150 Wasserstofffahrzeuge. Da gibt es für uns also kein Entweder-Oder. Wir wissen noch nicht, welche Technologie sich durchsetzen wird. Wasserstoff hat für uns den großen Vorteil der geringen Betankungszeit. Man braucht nur ungefähr 5 Minuten, um das Fahrzeug voll zu tanken, anders als bei Batteriefahrzeugen. 클레버 셔틀을 이용하려면 스마트 기기의 앱을 활용해야 합니다.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 시간 등을 입력하면 운전자는 비슷한 경로의 승객 여러 명을 태워 목적지로 데려다줍니다. 개인이 차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인식과 자동차 시장의 외형 축소가 신사업 개발의 자극이 됐습니다. So, hallo, willkommen bei Clever Shuttle. Dann können wir ja gleich losfahren. Dann drücke ich mal hier ein bisschen auf der App rum und check dich ein, ne? 클레버 셔틀은 주차 공간 확보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로 고민 중인 독일 정부에게 환영받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리던 차는 중간에 경로가 비슷한 다른 승객을 더 태우는데요. 이들은 앱을 통해 이동 경로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승객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요금을 결제합니다. 클레버 셔틀을 이용해본 고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Die Kunden finden das durchweg gut. Es ist ein modernes Konzept, was natürlich von Leuten mit einem entsprechenden Appeal genutzt wird. Die Resonanz ist aber super und wir gehen in mehreren Städten an den Start. Wir werden weiter neue Standorte erschließen und freuen uns darauf.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생물 종의 감소, 사막화 등 세기말적인 이상기후 징후는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이죠. 그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단지 몇몇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에너지 분야의 대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친환경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독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메르켈 총리는 성직자, 교수, 과학자 등 17인 위원회에 정책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 독일은 2022년 원전 전면 폐쇄를 선언함과 동시에 오래된 원전 8기를 영구 정지했습니다. 현재 독일의 수소 드라이브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는 나우입니다. 나우는 수소 연료 전지 기술 개발 경쟁에서 독일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2008년 설립된 국립수소연구전지기구입니다. Unser Plan an der Stelle ist es, jetzt kurzfristig Wasserstofftankstellen weiterzubauen, erste Flottenanwendungen auch in größere Stückzahlen tatsächlich zu bekommen, sodass wir dann Brennstoffzellenfahrzeuge kostengünstiger zur Verfügung stellen können. Darüber hinaus ist es eben wichtig, nachhaltige Mobilität in der Politik zu verankern und in die Köpfe der Menschen zu bekommen. 일본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가기를 통해 수소 기본 전략을 통과시키며 중장기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수소를 일본 미래 에너지의 한 축으로 삼아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챙기며 기업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いよいよ水素時代の幕開けだと思います。出足もいいし、静かで本当に快適でした。全省庁で導入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일본을 세계 최초 수소 사회로 만들기 위해 제이하임은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あくまでも国が書いたロードマップ
のに沿った水素ステーションの整備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なので、それによるその2030年ぐらいの姿で言えば、FCV80 万台、それから水素ステーション900箇所という絵が描いてあります。なので、一般のその FCV のユーザーが現在のガソリンのユーザーにそう遜色のない利便性で車を運転していただく世界が来ることを願ってます。今現在政府から国から約半分、それから自治体によってはさらに補助金をつけていただいている自治体があります。それに加えて、あとは機器メーカーさんなりエンジニアリング会社さんの努力、さらに規制の緩和、こういったことでよりコストを下げていくということが必要かと思います。 지난 10월 경남 창원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분야만을 특화한 국제규모의 전문 전시회와 포럼 제1회 H2 월드가 진행됐습니다. 2017년 4월에 설립된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은 H2 월드 조직위원회의 7개 기관 중 한 곳입니다. 수소 산업의 생산부터 저장, 이송, 이용 단계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과 정부와 함께 수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연말쯤 되면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한 3,000대 정도가 운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대가 운행되는데 이제 수소 충전소가 지금 8개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도 가중될 것 같고, 굉장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은 수소차의 보급도 굉장히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소 공급도 전국에 어떤 균일하게 안정적 가격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 유통공사 같은 어떤 기관을 설립을 해서 수소를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전국에 안정적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공사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정부 이후 지지부진했던 수소 관련 사업. 수소 충전을 하면 몇 킬로 정도로 주행하신가요? 600km 정도 목적으로 해서. 현 정부는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 과제 중 하나로 수소를 선정했습니다. 이미 상용차가 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상용화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보다는 강점들이 많은데.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심 충전소 설치가 어렵고 충전소에 고용된 직원만 충전할 수 있어 불편합니다. 지난 6월 다행히 정부와 기업들은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수소를 활용한 산업은 가까운 장래에 글로벌 경제 패권을 좌우할 만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까지는 수소 경제에 관한 이제 글로벌 생태계가 조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수소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수소 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은 이 다가올 수소 사회를 위해서 정부가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서 수소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산업위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개의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안들의 내용은 첫째는 정부가 매 5년마다 수소 경제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을 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을 육성하자는 것이고, 네 번째는 외국과의 국제 협력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경제 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유력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교통수단입니다. 자동차. 근데 실제 이 자동차가 부생수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많이 잡으면 최대한 잡으면 100만 대, 실제로는 한 5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내연기관 자동차가 싹 없어지고 그것이 수소차로 완전히 바뀌는 이런 산업이 아니고요. 다만 일정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새로운 수소 스택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가 나서서 R&D 비용도 좀 확보를 하고 신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지원을 하고 이러한 일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효과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수소에너지입니다. 수소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에너지 순환 시스템 실정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외 광장에는 개막일에 맞춰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 하우스가 설치되어 약 한 달가량 전시되었고 실내 전시장에는 9개국 75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며 수소 산업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액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드론은 채공 시간이 늘어나 5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은 약 비행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그 정도의 비행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 기술로 액화수소로 만든 수소로 연료를 사용한다면 비행시간이 배터리에 비해서 약 10배 이상의 채공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밀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물질이 수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이 제품은 수소 연료전지 자전거입니다. 오염없는 생활 속 연료전지 제품이죠. 타는 방법은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절대적인 경제성과 우수한 고효율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수소 1회 충전 시 최고 시속 25km의 속도를 낼 수 있고요. 페달을 밟지 않고도 최대 150에서 300km 거리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체 수소 저장 방식을 이제 적용을 해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뭐 일반인들이 쉽게 이제 안전하고 컴팩트한 저장 용기를 이제 적용해서 1분 정도의 이제 충전 시간으로 150km를 주행을 할 수 있는 실제 이제 획기적인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원시는 이날 수소산업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수소 비즈니스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4개 기업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소에너지 융합 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H2 월드 행사를 통해서 수소 산업에 대한 국내 현황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포럼이나 그런 전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수소 경제 사회에 나아갈 방향 그런 거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유국은 하늘의 선택이었지만 미래 수소 경제 사회에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를 세계 최초로 개발 양산시켜 놓고도 수년간 잠잠하기만 했던 국내 수소 산업. 다행히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으로 새로운 기운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적 지원, 인프라 확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정부 부처를 포함한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미래 수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공동의 대응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